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쓰는 흔하디흔한 소금이 사실은 엄청난 건강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요. 보통 병원이나 약국 혹은 제약회사는 절대로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저렴하고 너무 효과가 확실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귀와 코, 목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병원에서 늘 마주하는 환자들의 공통된 고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들입니다.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충치나 잇몸병 때문에 치과비가 줄줄 새나가는 분들, 그리고 입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너져 내린 분들까지 다양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놀랍게도 단 하나, 소금물 가글이라는 간단한 습관이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를 진료하게 됐는데 치과에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치아가 이렇게 멀쩡하세요? 라는 칭찬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비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소금물로 입안을 헹궈왔다는 거죠. 처음엔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걸 보고는 결국 본인도 따라하게 되었고 부부 모두 병원비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셨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인 저조차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늘 충치 때문에 치과에 수십만 원씩 쓰시던 분이었어요. 잇몸은 붓고 치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비밀을 귀띔해 주더랍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단 6개월 후 치과에서 충치가 새로 생긴 게 없네요. 잇몸도 아주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쓰던 치과비가 1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으니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소금물 가글의 힘은 단지 치아나 잇몸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감기를 달고 살던 분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에 5번은 꼭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고생하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싶어도 감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니 늘 마음이 무거우셨대요. 제가 소금물 가글을 권했는데 처음엔 시큰둥했죠. 그런데 석 달 뒤 다시 뵙자 선생님, 이번 겨울엔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낸 셈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셨던 분도 계십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입냄새 나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버려 그 뒤로는 아이들 곁에 다가가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양치질도 꼼꼼히 하고 시중 구강청결제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셨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입냄새가 사라지고 다시 손주 곁에서 책도 읽어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은 눈물 글썽이며 이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소금물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원리는 삼투압입니다. 목이나 잇몸이 붓는 이유는 염증 때문에 조직 속에 물이 몰려들기 때문인데 소금물은 이 물을 밖으로 끌어내어 부기를 가라앉혀줍니다. 마치 다친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강력한 항균 작용입니다. 소금은 세균에게 일종의 독과도 같습니다. 세포벽을 무너뜨려 세균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김치나 젓갈이 오래 두어도 쉽게 상하지 않는 겁니다. 입안 속 세균도 마찬가지로 소금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세 번째는 중화작용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입안은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 환경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충치균입니다. 충치균은 산성 속에서 이빨을 녹이며 활동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금물은 이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 충치균이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면역 자극 효과입니다. 목에는 편도선이라는 방어 요새가 있습니다. 이곳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모여 있는데 소금물 가글이 이 세포들을 자극해 더 강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병들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셈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구강 내 세균이 단순히 입속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뇌에서 발견되어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즉,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소금물 가글을 할 수 있을까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종이컵 한 컵에 물 약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즉 약 2찌를 넣으면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인 0.9% 소금물이 됩니다. 이 농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물은 체온과 비슷하게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점막이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차갑게 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효과가 떨어지죠. 가글할 때는 1단계로 입안을 15초간 구석구석 헹궈 치아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닿도록 하고 2단계로 고개를 젖혀 30초간 목구멍 깊숙이 가글해 주세요. 마지막 3단계로는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삼키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세균과 염증물질이 섞여 있으니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30분 후, 외출하고 돌아온 직후, 그리고 잠들기 전 이 4가지 타이밍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가글은 밤새 번식한 세균을 몸속으로 삼키지 않고 바로 씻어낼 수 있어 꼭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가글은 밤새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니 더없이 중요하지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고혈압인데 소금물 가글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삼키지 않고 뱉기 때문에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된다면 저염소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아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면 오히려 충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청결제와 비교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한 번, 특히 잠들기 전에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둘째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 2번으로 늘려가고 셋째 주쯤 되면 식사 후나 외출 후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관화되면 어느새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건 값비싼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으로 터득해온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몇 달 후 분명히 내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꼭 전해주고 싶어지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순한 소금물의 자연에서 얻은 몇 가지 재료를 살짝 더해주면 말 그대로 건강 비밀병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목이 자주 칼칼하고 기침이 잦으신 분들께는 생강 소금물을 권합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2-3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목이 따끔거릴 때 이걸로 가글하면 금세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겨울마다 기침 때문에 고생하던 한 어르신은 이 생강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신 후로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또 충치를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베이킹소다 소금물을 활용해 보세요.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산성으로 변한 입안을 빠르게 중화시켜줍니다. 단 음식이나 커피를 마신 후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칼끝만큼만 소금물에 넣고 가글하면 충치균이 활동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시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난 뒤 치과에서 새로운 충치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놀라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는 프로폴리스 소금물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천연 항균 물질로 항바이러스와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원액 한 방울만 떨어뜨려 가글하면 마치 목에 방패막을 씌운 것처럼 든든해져요. 환절기만 되면 늘 감기를 달고 살던 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쓰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기침을 해도 멀쩡하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계절별로 맞춤 조합을 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봄철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죠. 이때는 녹차를 우린 물에 소금을 섞어 가글하면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무더위로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는데 박하잎을 살짝 넣으면 청량감이 있어 훨씬 상쾌합니다. 가을은 건조함이 문제라서 소금물에 꿀 한 방울을 섞어보세요. 목점막이 촉촉해져서 편안합니다. 겨울은 역시 감기 바이러스가 극성일 때이니
생강즙을 추가하는 방법이 제격이죠. 이렇게 계절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면 지루하지 않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응용법을 쓰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혼자 하다 보면 쉽게 까먹거나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에 전용 소금통과 컵을 마련해 두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가글하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하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양치 후에는 소금물 가글까지 해야 완전한 마무리다 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한다면 서로 챙겨주고 격려할 수 있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습관을 굳히는 데는 작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는 거죠. 아침 7시, 점심 1시, 저녁 9시처럼 생활 리듬에 맞게 알림을 설정해두면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또 알람 소리를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은은한 종소리 같은 걸로 설정하면 스트레스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소금물 가글을 습관화하면 처음에는 단순히 입냄새가 줄고 목이 덜 칼칼해지는 작은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과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구강 내 세균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결국 입안을 관리하는 것이 곧 전신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는 게 목표라 해도 바쁜 날은 한 번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구나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다음 날부터 하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은 작은 끈기가 모여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소금 종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제소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해 좋지만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녹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죽염처럼 고가의 소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소금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건강을 바꾸는 건 값비싼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단돈 몇 원짜리 소금 한 줌으로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몇 달 후 거울 앞에서 혹은 치과 진료 의자에서 혹은 감기 없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며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해보길 잘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